자, 여러분 중간에 끊어져서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7페이지 밑에 개념 속 사리 콕 여기 부분이 있죠. 자, 여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고 내용을 꼭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선생님이 별표도 막 쳐놨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보세요. 자, 경제 주체라는 말은 이 주체라는 단어는 주인 주자예요. 그래서 즉 경제 활동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주체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게. 이 가게라는 말은 이제 집가자예요. 그래서 개개인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 주체는 크게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자,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경제 주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경제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자,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다시피 이 세 개의 경제 주체가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연결되어 있고 계속 순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서로 어떠한 긴밀한 상호 연관을 맺고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개개인 가게와 기업은 서로 어떠한 작용을 하냐? 자, 우리 가게는 주 기능이 기업에게 생산 요소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면 그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제 가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가게에서는 노동이나 토지 자본, 이거 아까 뭐였죠? 우리 뭐라고 불렀죠? 생산 요소 기억나나요? 자, 생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투입되어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들을 생산 요소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일반 개개인들 가게에서는 기업에게 노동과 토지와 자본 같은 생산 요소를 투입해 줍니다. 그러면 기업은 이 노동과 토지와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를 활용해서 생산 활동을 하겠죠. 자, 그래서 생산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분배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그리고 땅을 빌렸던 토지에 대한 대가로 지대를, 그리고 자본, 돈을 빌렸던 것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분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가게에게 다시 분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업에서 이제 생산 활동을 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했어요. 자, 그러면 이 개개인 가게가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가게는 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돈을 주고 구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게와 기업은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자, 우리 모든 국민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요.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법인세와 같은 세금을 정부에게 납부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는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 세금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곳에 그 세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공공재를 생산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가게와 기업에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근데 우리 여기서 나오는 이 공공재라는 단어가 우리가 조금 생소할 수가 있어요. 이 공공재는 무슨 의미냐 하면 공공이라는 말은 개인이 아닌 공적인 것,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개인이 생산하기에는 너무 비싸고 규모가 커서 개인이 생산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무료로 모든 사람들이 그 효용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공공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공공재는 개인이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공공재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공공재에 해당하는 것은 자,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큰 다리, 대교라든지 뭐 항만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공원이라든지 그리고 길가에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다 공공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도로를 이용하거나 공원을 이용하거나 할 때 우리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나요? 지불하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밤에 어두워지면 길의 가로등의 불빛을 비춰주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대가 없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공공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러한 공공재는 국가에서 생산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재가 우리 사회 기반 시설인데 이러한 사회 기반 시설인 공공재가 잘 설치되어 있어야 그 사회에서 생산, 분배, 소비의 경제 활동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 세금으로 많은 활동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공재를 생산하는 일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가게는 이제 집가짜라 그랬죠. 개개인들은 자,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해주는 소비의 주체이기도 하면서 자, 국가에 세금을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경제 전체를 관리하는 주체이기도 하고요. 자, 그 나라의 경제가 올바르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역할이죠. 그래서 경제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거두어 들어서 그걸로 이제 공공재를 생산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 활동을 이끌어 나가는 경제 주체가 크게 세 개였어요. 가계, 기업, 정부. 자, 이렇게 세 개의 삶 주체가 서로 긴밀한 상호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면서 이 생산과 분배와 소비의 경제 활동이 계속 반복되면서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순환이 잘 되어야 그 나라의 경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한 장 넘어가서 48페이지 내용을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경제활동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경제활동은 어떻게 종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에 직면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제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의 욕구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욕구는 끝이 없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1억의 돈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1억이란 돈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거기서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 1억이 생겼으면 10억을 갖고 싶고 또 10억이 생기면 100억을 갖고 싶고 이게 바로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이 무한한 데에 비해서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있을 만큼 자원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이 문제를 바로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희소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희자는 드물 희자예요. 드물 희자에다가 적을 소자예요. 적을 소. 즉, 자원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욕구를 다 채워줄 만큼 충분하지 않고 드물고 적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우리는 선택이라는 이 선택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원은 항상 희소한 것인데 그 자원을 원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자원의 희소성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커지게 되겠죠. 자, 우리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모두 원소가 똑같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혹시 알고 있나요? 자, 석탄과 다이아몬드의 원소는 모두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석탄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자, 연탄 한 장에 몇천 원 정도면 살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다이아몬드는 어떻죠?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조그만 것도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씩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결국 원소는 다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왜 다이아몬드는 석탄보다 훨씬 더 가격이 비싼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희소성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석탄이라는 것은 땅 속에 이 석탄은 많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흔한 자원이에요. 자, 반면에 다이아몬드는 탄소가 굉장히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응축되어서 만들어지는 광물이기 때문에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그런 광물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싸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희소성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든지 우리가 흔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흔한 물질이라면 그것의 가격은 저렴할 것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이런 다이아몬드와 같이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것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희소성을 띠고 그렇다면 그것의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희소성이 크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이 큰 자원이라는 것은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우리 인간의 욕구는 채워도 다 채울 수가 없는데 그에 반해서 자원이라는 거는 한정되어 있고 항상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자원의 희소성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선택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나는 만약에 지금 나한테 1,000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1,000원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친구들과 함께 PC방에 가서 재밌게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을 사 먹을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노트를 한 권 살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내가 만약에 돈이 나한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돈이 굉장히 많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 내 주머니에 딱 1,000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PC방에 가든지 아니면 간식을 사 먹든지 아니면
공부할 때 쓰는 노트를 사든지 이 세 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하는 이 선택의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자, 그 전에 먼저 희소성, 우리가 희소성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 희소성은 항상 언제나 똑같은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혹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희소성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예요. 자, 희소성은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깨끗한 물. 자, 우리가 오늘날에는 우리 마시는 물, 우리 생수로 팔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시려면 편의점에 가서 생수를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 물이나 마셨다가는 배탈이 날 수도 있고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을 아무거나 함부로 마실 수 없죠. 자, 하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아무데나 있는 물, 그냥 뭐 저기 냇가에 있는 물 아무거나 떠가지고 사람들이 막 마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굳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깨끗한 물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날은 너무 자연 환경이 많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 깨끗한 물이 점점 귀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희소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깨끗한 물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양이 줄어든다면 희소성이 없던 것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소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는 성질인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또한 이 희소성은 어느 곳에서나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장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자, 에어컨. 자, 우리 에어컨이 만약에 저기 극지방에 살고 있는 추운 지역에 극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에어컨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이 에어컨이라는 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치? 하지만 더운 지역에 살고 있는 열대 지방 사람들에게는